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들무의 상남자 익명님께서 시들무에 또 방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또 있을 거고 어느 곳으로 또 가볼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쓰레기 아파트라고 이제 이 쓰레기 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쓰레기 아파트, 제목이 쓰레기 아파트네.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딜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업체 겸 보안업체 겸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본래는 일단 보안업체로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던 건 맞는데 이게 이 아파트가 애가 아파트가 아닙니다.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일종의 고시텔 같은 곳이었어요. 보안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어떤 특정 사건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당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나왔고 제가 요 근래 얘기할 때 그런 곳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안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은 청소업체 직원이 돼버린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때는 한 4년 전입니다. 제가 단기로 다른 업무를 한번 배워보려고 나중에 저도 창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페이 좋은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단독 원룸 투룸 달려있는 아파트인데 일종의 그냥 관리자예요. 그래서 거리도 좀 멀긴 한데 숙식 제공이라 적혀있길래 냅다 물었죠.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았는데 면접으로 보러 온 거예요. 전부 다. 젊은 분들은 위치를 다 확인해 본다니까 일할 곳. 커뮤니티 검색도 해보고 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런 걸 알아봐야 어차피 돈만 주면 당땡 아니겠습니까? 숙식 제공해갖고 한 달에 세금 다 떼고 한 350 준다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다 줘. 잠도 잘 수 있어. 네네. 솔직히 조선소 이런 데보다 페이는 좀 적긴 한데 갔죠. 갔는데 가자마자 당일날 채용이 돼버렸어요. 제 이력서는 그쪽에서도 보안 쪽은 빵빵하게 일을 한 걸 아니까 이력서 보면은 첫날에는 그냥 일단은 제가 숙식할 곳 이런 거 설명 다 받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올 때 느낌이 싸긴 했어요. 솔직히 좀 원룸 투룸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설마 미신적인 그런 건 없겠지 싶었어요. 사람들 댕기는 거 보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 깨끗하게 댕기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겉으로 깨끗한데 그 사람 집이 어떤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그쪽에서 진짜 그런 환상을 깨먹은 사건이에요. 이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근무자들이 저 이전에 2명이 있었어요. 토탈이 3명이죠. 근데 보통 이게 건물 관리라는 게 솔직히 건물주가 시키면 다 해야 돼요. 더럽고 치사한 것도 제가 다 해야 되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처음 왔으니까 적응 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가량을 그냥 일반적인 관리실 업무로 배정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민원 같은 걸 처리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원룸 쪽에서 콜이 옵니다. 자기 옆에 집인데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입주민 리스트를 보면은 그 집은 여성분이 혼자 살아요. 그런데 냄새가 언제부터 났냐 하니까 대략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달, 2달 전부터 냄새가 스물스물 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고기 썩는 내가 난다. 그래서 고기 썩는 내라면 솔직히 원래면 내가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지만은 쓰레기 아파트, 쓰레기 집 이런 게 많이 봤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옆에 집 냄새 난다는 그 집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갔는데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지금 분명히 사람은 있어요 안에. 근데 그 집 앞에 딱 가니까 냄새가 우리 돼지고기 같은 거, 이 고기 썩은 냄새. 그 냄새가 딱 복도 올라가니까 냄새가 확 올라온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 못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집 안에는 솔직히 공기 쳤는 게 있고 하니까 밖에서 냄새 맡겠지만 안에 들어오면 또 모르거든요. 근데 이건 나는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나는 거야. 어디 가서 웬만한 냄새 다 맡아본 사람인데도 그런 냄새는 처음인 거라. 가서 문 두드려갖고 계속 뭐라 했지 한 5, 6분, 7분 동안 문 두드리고 벨 누르고 해갖고 하니까 드디어 나와. 문만 살짝 열어서 머리만 빼꼼 나온 거야 이 여자. 얼굴을 봤을 때는 깨끗해요 여자가. 여성분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고기 썩는 데가 엄청납니다. 아니 옆에 이쪽 층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원룸이 제가 알기로는 이 해봐야 한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좁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좁아가지고. 그쪽은 또 원룸이 호스텔처럼 돼 있어가지고 샤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층은 여성층이죠 말 그대로.
아니 그럼 안에 좀 들어가갖고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문제가 잘못되면은 강제 퇴거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아요. 못 들어오게. 근데 안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나만 들었던 거라. 이 여자가 들은 게 아니고 이 여자는 몰라 지금. 고양이 소리도 나고 강아지 소리도 나고. 근데 이 소리가 어떤 거냐면은 동물들이 아플 때 끙끙대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이 사람이 개 고양이를 키우는갑다. 여자 혼자 사니까. 그래서 아마 애완견이나 이런 애들 때문에 아마 외부인이 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오늘은 봐주겠다. 내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집에 개 고양이 있으면은 케이지는 놓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거. 우리 집에 개 고양이 안 키우는데 여러분. 나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요. 뭐지? 내가 들었는데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문 열자마자 들었거든 내가. 자기는 안 키운다는 거야 또. 그러면 동물이 없으면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끝까지 안 넣어주려 하는데 내가 이 키가 크다 보니까 문틈으로 보여요. 거의 쓰레기 매립장이야. 쓰레기가 입구 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쓰레기가 예. 거실에 한 70%를 차지해야 돼. 이게 거실 겸 방이란 말입니다. 안에가 침대 빼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히 내가 본 건 아니었어요. 침대 빼고는 거의 쓰레기 터예요 완전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 내가 얼핏 봐도 지금 안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정리를 안 하시면 내일 건물주를 통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만 요번에 업체 불러서 청소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났어요. 민원들 왔던 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얼핏 보니까 완전 쓰레기 집이더라. 그래서 건물주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강제 퇴거 조치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입주 계약서 안에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거든. 법적으로 필요시에 내부 확인하고 와서 나중에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집도 집세가 한 2개월 밀렸네. 촉이 온다 아닙니까? 이게 조만간 튀겠네. 왜냐면 보증금은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틀 뒤에 올라가려 하는데 건물주가 전화가 그 여자가 지금 퇴거를 할 거란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도 그렇지만 도어락 마스터키가 다 있어요. 근데 그쪽은 여성층이다 보니까 마스터 도어락이 없습니다. 마스터 카드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퇴거한다니까 올라가서 확인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대 건물주분이. 자기 아무리 봐도 이거 완전 쓰레기집 같다 느낌이. 도어락을 제가 이제 카드를 대고 들어갔습니다. 문만 열고 밖에서 보기만 보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봤는데 와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 여성 키가 한 165 정도 됐거든요. 어깨까지 오는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그 정도 높이로 쓰레기가 입구 쪽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개 고양이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동물령이 있다는 그런 걸 못 느낄 정도로 쓰레기가 꽉 찼어요. 그냥 문만 여니까 썩는 데가 빡 올라오는 거야. 와 이건 또 안 되겠다. 일단 사진 찍었죠. 밖에서 사진을 찍고 건물주한테 보냈어요. 건물주가 보더만 와 이러는 거예요. 영상통으로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못 들어가요. 쓰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가 아는 루트 알고 있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내가 잘못 들어가다가 문을 짚으면 나만 피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보여줬는가 봐요. 그 여자가 그래도 착하다 해가지고 건물사도 많이 DC를 줬다더라고. 근데 건물주한테 물어봤어. 내가 궁금해서 혹시 이 사람 처음 들어올 때 걔 고양이 혹시 없었냐 물어보니까 고양이는 있었대요. 고양이는 데리고 들어온 거 봤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를 안 키우는 건지 고양이 소리도 안 나고 내가 오기 전에도 한 번씩 갔는데 자기가 갔을 때는 냄새가 안 났더래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팍 올라왔던 거야. 자, 대충 이제 여러분 예상이 가실 겁니다. 이제 쓰레기집이다 보니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집 관리를 못하면요 동물들이 쓰레기에 깔려서 죽거나 고양이가 길을 못 찾아 나와요. 고양이가 워낙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이 집사라는 분도 현재는 집사가 아니지만은 집사라는 분도 그런 책임감이 그렇게 없는 여자야 내가 봤을 때. 결국은 이틀 뒤에 이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그걸 방치를 해놓고 자기 물건도 다 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밑에 계신 두 분이 그날 본래 이 사람들은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건물주가 돈을 더 주겠다 싶어 해가지고 우리 세 명이서 올라가서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청소 작업 좀 해보신 분 혹시 있냐 하니까 나도 몇 번 해봤다. 쓰레기집 나도 치워본 적이 있다 예전에 한번. 검은 봉다리 한 100장가량 들고 오고 우리는 옷하고 장갑하고 어디 찔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옷 좀 두툼하게 입고 올라갔어요. 진짜 치우는데 분명히 앞에 입구에서는 썩는 데가 확 올라와요. 뭐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쓰레기집이니까. 네.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들어갈 정도예요. 방진 마스크를 급하게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되면 골 아프니까.
방진 마스크 쓰고 3명이 진입을 딱 했는데 네. 이제 입구부터 쓰레기를 막 치우고 들어가요. 그 꼴랑 입구 한 3평 정도 되는 입구에 쓰레기만 대략 한 20봉다리 나왔습니다. 큰 봉다리 100리터짜리 그거 꽉 채워서 20봉다리가 나왔어요.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거 더 엉망이니까. 근데 이분들도 느끼는 게 어디서 고양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나만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분도 다 들었어. 한 분은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고, 한 명은 강아지 끙끙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나는 두 개를 다 들었으니까 안에 동물이 있는 거 아이가. 한 분은 또 개를 억수로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그래서 난 못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도망가 보고, 또 한 분은 뭐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도망가신 분은 일단 없으니까 가버리고 두 명이서 쓰레기를 계속 치워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냄새, 고기 썩은 냄새 있죠. 그게 어디서 났냐면 침대 머리맡 쪽에서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 일반적인 분들은 냄새 맡으면 바로 토합니다. 하수 냄새는 저리 가라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고기가 썩는 냄새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썩는 냄새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라. 근데 한참 쓰레기를 다 치우는데 고양이 케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케이지 낭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고양이는 없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를 일단은 밀봉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한 5분쯤 지났을 때 그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맞죠? 화장실 쪽이라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문이 처음에 안 열렸거든요. 쓰레기를 얼마나 담아놨으면 나는 안에 쓰레기가 쏟아 나와서 놀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아니야. 안에서 고양이 사체만 9개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캔만 분들 이렇게 뭐 비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도 보니까 길고양이들을 억수로 좋아했는가 봐. 데리고 와서 거의 다 죽었지여서 내가 봤을 때 고양이 9마리의 사체가 맨 아래에도 있었고 맨 위에도 있었고 다 굶어 죽었어 야들이. 이 정도면 동물 학대입니까? 그 일단 사진 다 찍어서 제가 아는 동물협회에 내가 알렸어요. 이 여자 잡아야 된다. 왜냐면 문이 완전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또 쓰레기가 그 좁은 화장실에서 쓰레기가 한 10봉들이 나왔어요. 거의 천장까지 찼단 말입니다. 거의 완전 쓰레기 매립장이었더라고. 그래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화장실 쪽은 쓰레기를 일단 치워놓고 고양이 사체는 딱 9마리예요. 그중에 건물주분이 얘기했던 페르시안 고양이 말이 그 사체도 거의 있는. 근데 분명히 강아지 소리를 들었다 했잖아요. 개 사체는 안 나왔어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한테 붙은 동물령이지 않을까, 원한을 가진. 그렇게 찾아가 도저히 안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한두 마리도 아니고 9마리. 우리가 딱 잘못하면 나중에 이 여자가 지휘방 강제로 치웠으니까 우리한테 집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경찰에 불렀죠. 우리가 집 청소를 하는데 동물 사체가 이렇게 나왔다. 치우기 전에 그 현장 사진하고 다 찍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동물협회는 저희도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분들을 부른 이유는 이 여자가 집세를 안 내고 도망한 거기 때문에 강제 퇴거 요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집을 청소도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도 왔던 거다 하니까 경찰도 보더니만 와 어이가 없지. 경찰분도 고양이 키우는 집사분이던데 아니 책임질 수도 없는 거를 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웠을까. 우리가 쓰레기 청소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해봤지만은 이게 보통 집사분들은 고양이 사료 있다니까 사료. 밥을 줬으면 밥을 줬던 뭐 흔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쓰레기 집사 보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사료 봉다리도 없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모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래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 갖다 놓고 피웠던 거야. 밥은 뭐 음식물 쓰레기 줘버리고 겉으로는 선한 척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사람. 결국은 경찰분들 그것도 오시고 확답을 여기 치우면 된다. 자기들이 다 사진 찍고 확인했고 현장 확인까지 했으니까. 그래 다 치우고 고양이 사체는 따로 모아가지고 저 건물 뒤쪽에 보니까 화장 같은 게 있었어요. 이미 이 아들은 사후경직이란 그런 게 삐쩍 말라서 뼈밖에 없는 상태, 거죽이랑.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났던 거야. 화장실은 다 또 연결돼 있다, 이거야. 반부분 자체가. 그쪽으로 냄새가 더 빠져나가는 거지, 옆에 집. 결국은 저희가 그 옆에 분은 고양이 사체에 묻는 걸 억수로 겁을 내요. 제가 9마리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지치니까 뭐 솔직히 엉다리 그냥 담아버리면 되는데, 최소한 예의가 있잖아. 억울해 죽은 동물들인데. 제가 그쪽에 이불이 있더라고요. 버릴 이불이 있었어. 그냥 9마리를 층층이 쌓아가지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청소 다 끝나면 내가 뒤에다가 묻어주려고. 나도 고양이 키우는 입방으로서 저거 보니까 착잡하더라고 좀. 그래 모아놓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다 치우니까 바닥에 피딱지가 눌러붙은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사람 핀지 동물 핀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들러붙은 꼬라지를 봐서는 1년이 넘은 거야. 완전 돌처럼 돼 있대. 딱딱해.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리는 없을 건데 그때 갑자기 강아지 소리가 들려. 바닥에 있는 그 딱지를 떼고 있는 상황일 때 약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러고 있는 거라.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해서 침대 밑을 봤어요. 와, 침대 밑에 열자마자 둘 다 놀랬습니다. 도살장이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 강아지 3마리인데 침대 밑에 강아지 3마리 사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톱에 있었어요. 경찰 또 불렀죠. 이거는 경찰도 보더니만 와, 이건 아니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게 집사분들도 그렇고 뭐 견주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한쪽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차피 그 여자가 키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 여성분이 걔한테는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학대 흔적이 보이는 동물협회 분이 사진을 딱 보더니만 그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타를 한 게 아니고 완전한 동물 학대. 그러니까 뼈에 그 표시가 남아있더라고요. 난 자세히 못 봤는데. 그날 그래 연락하니까 제가 근무지가 당시에 울산이었거든요. 그분이 당시에 창원에 출장 가셨던 분인데 어떻게 잽싸게 한 3시간 만에 오셨어요. 와갖고 현장을 딱 보더니만 자기가 경찰서 가서 이 여자 인정사항하고 받아가지고 협회에 가가지고 돌려서 잡아야 되겠다. 보통 동물 학대는 아니거든요. 잔인한 얘기지만 살아있을 때 톱을 냈답니다. 이분이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살아있을 때 아마 톱을 냈던 흔적이 보인다면서 완전히 아니지 이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고. 근데 이런 집이 그 원룸에 한두 집이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건물주한테 그랬죠. 이거는 아파트 관리자를 구할 게 아니고 예. 그냥 저희 3명 다 그 쓰레기 치우는 전문 담당자로 하고 인건비 좀 더 들겠지만 이거 그냥 관리자 2명 더 구합시다. 우리는 이거 쓰레기 치우는 걸로 하고 솔직히 업체에 요청한 것보다 우리가 더 싸게 칠 거 아니냐. 건물주분들이 촉이 왔죠. 와, 이 아저씨 다 가봤는갑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폐해가 센 데 나왔던 이유가 동네에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동물의 무덤이랍니다. 그 건물이. 데리고 들어가면 없대요. 죽었던가 어디서 뭐 해먹었던가 잡아먹었던가 모르죠. 그래 젊은 분들이 그걸 안 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건물 겉은 진짜 멀쩡하거든.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내용물은 썩 다 못해. 도살짝 들이가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일단 청소는 다 끝냈어요. 냄새 빼는 데가 한 일주일 걸렸다. 그러고 또 한 며칠 있으니까 이번에는 11층에서 두 군데 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근데 그쪽에 11층에 사신 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신 분이 한 분 사시고 그리고 옆에 맨 끝 같은 경우도 이분은 저 장례지도사.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민원을 들어가요. 한 집에 얘기가 틀리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서 사람 살타는 냄새 난다. 썩는 냄새 난다. 계속 이런 민원이지. 근데 건물주한테 물어봤죠. 혹시 그 층에도 쓰레기집이 있어요? 4년 잘 내고 있는데 가서 감식 가다가 올라가면 썩는 애로 나오시면 맞긴 한다. 근데 그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이런 거야. 건물주도 대신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또 청소해야 되겠다 싶어. 일단 우리는 이제 관리 업무 겸 청소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집이 그래 냄새가 나는지 저희가 각 집마다 냄새를 톡 받고 냄새를 한번 맡아봤어요. 가보니까 1103호. 그 층이 총 5개의 집이 있는데 복도식으로 됐다 보니까 1101호부터 1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집이 1103호라. 근데 이 집에서 냄새가 쓰레기 냄새도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나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도 영안실을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시신이 부패되기 직전 냄새랑 부패되고 있는 와중의 냄새랑 부패가 끝난 냄새는 제가 알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는 부패 중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CCTV를 보면 이 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건 보여요. 왜냐면 복도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흔적은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현관문을 열려면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은 문을요 진짜 한 3분의 1만 열고 나와요. 그러면 안에 뭔가가 엄청 많다는 소리라. 귀 나오면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발로 막 이렇게 막 미는 그런 형식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분은 우리가 영상을 봤던 사람이 거주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쪽 가족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이제 저희가 올라갔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미. 그럼 그거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수급자인가 하여튼 뭐 연금 나오는 분인가 봐요. 나이가 좀 있었다던데 당시에 그래 집세를 계속 이렇게 자동 이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진짜 거주민이 누군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경찰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지명수배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서울 쪽 지명수배자인데 여기 있더랍니다. 경찰이 영상을 딱 보더니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기술력에 의한 범죄자 같은 경우는 얼굴이 다 찍혔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검사를 한 거죠. 왜냐면 돌아가신 분 집 명의로 지금 여기 누가 살고 있으니까 대포 명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청소를 못하는 거라. 그래 한 3, 4일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와 보니까 눈치 까고 도망갔어.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쓰레기가 천장까지 거의 찬 거야. 하다못해 입구에서 기 나올 정도라. 결국은 청소를 다 했죠. 청소를 다 하고 쓰레기 싹 버리고 뭐 버리고 하다 보니까 왜 이 건물이 동물 무덤인지 이제 이유를 알겠대. 그런 사람들만 살대, 이 동네는. 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지평수가 좀 넓어요, 보기보다. 썩는 데는 둘째치고 보기 썩는데 사람 살 썩는 데가 나는. 근데 그 원래 집 주인분 있지 않습니까? 집 주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시신을 못 찾았대요. 죽은 건 맞대요. 마지막 병원 기록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병원 기록에서는 병원 실려갔다가 실종이 된 거지. 근데 보니까 당시 같이 거주가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곳이 뭐냐면 업체에서 대여한 집이에요. 우린 몰랐는데 2인 1실로에서 갔던 곳입니다. 근데 쓰레기를 한참 치우고 있는데 안방이죠. 안쪽 침대죠. 그냥 통짜 거실로 돼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침대 위에. 와, 거기서 거주를 했던 그 수배범도 대단한 놈이라, 내가 봤을 때. 보통 사람의 멘탈로는 거기서 못 살 건데 겁이 나서. 근데 웃긴 건 사람의 시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 와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이분은 자연사람 그래요. 금시간 분까지 오셨기 때문에 사건은 안 됐어요. 타살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 바닥에 강아지 사체, 고양이 사체, 바선생 버글버글합니다.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진도 욕 나오는데 동물 사체만 14구. 바선생은 아예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물 사체가 바선생이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어마무시한 거니까 바닥을 청소하려고 장판 딱 들어갔는데 밑에 바닥에 바퀴벌레 하고 막 온갖 벌레가 쫙 깔려있어.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동물은 빌기로 치니까 이 건은 제가 알아서 묻기로 하고, 시신은 결국은 오셔나갔는데 검시관분 하시는 말씀도 이 자연사래요. 질병에 의한 자연사. 같이 거주했던 사람이 이제 이전에 그 업체를, 집을 빌렸던 업체가 뭐냐면 전기공사하는 업체에서 대여를 했는데 장기 근속이다 보니까 그 집세를 회사에서 한 20%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다 내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서도 회사에서는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을 했다. 이 사람 명의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명이서 한 명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찰도 나중에 그때 당시 다른 사람 명의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도 잡아 결국. 그리고 지명수배분 그 사람은 결국 못 잡았어요. 저는 진짜로 영안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신을 많이 만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잠을 잘까? 그게 진짜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일을 잠시 했었습니다. 와, 그때부터 그런 개념 때문에 원룸 투룸 있는 곳에서는 관리를 절대 안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집 말고도 난이도가 한 중상급 되는 곳이 한 10몇 군데서 돼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경험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유튜브 저를 안 본 건 아닌데, 이런 경우를 보면 얼마나 화도 나고 그럴까 또 생각도 들고. 화가 많이 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도 익명님께서 봤던 그대로를 또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뭐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들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익명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참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상 저도 유튜브나 다른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긴 봤거든요. 애니멀 호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도 동물들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에 결국에는 다 굶어서 그렇게 사체가 된 상태로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그런 것도 저도 봤거든요, 영상으로.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오늘 익명님께서 들려주신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의 상남자, 바로 익명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둘 다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아이고, 익명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산장보안 이야기예요. 예. 산장보안이면 뭐 산장을 지키는 그런 느낌인가요? 일종의 펜션 같은 곳입니다. 아, 펜션 같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익명이죠.
이번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일을 잠시 갔다 온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일을 다 때려치우고 쉬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지인분께서 또 재수없는 강원도 펜션인데 예. 여기가 이제 새로 개장을 한 곳이랍니다. 그냥 관리나 좀 해달라고 명절 때 못 내려가니까 명절 땐 자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 동안만 한 일주일만 도와달라 해서 제가 올라갔었어요. 꼭 나는 이런 것 가더라고 보면. 이번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도 나오지만 사람도 나와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딱 올라가자마자 시작한 일이 뭐냐면 여기는 산장처럼 돼 있는 펜션, 일종의 펜션인데 이게 총 6군데가 돼 있습니다. 가운데는 아마 여름에는 짠디밭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곳인데 예. 전망은 정말로 좋아요. 전망도 좋고 길도 잘 닦이고 가족 단위로 오면 좋을 곳으로 진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자리가 또 무덤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는 산에 보기보다 이게 무용고묘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산 같은 경우는 뭐 조선시대 때 나와 있던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의 무덤일 수도 있어요. 뭐 일단 명당짜리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를 부른 사람이 저보다 2살 많은 노인네지만은 거의 저하고 친구처럼 사는데 친구로 하겠습니다. 친구가 나보고 한 말이 여기가 명당짜리라서 펜션하면 좋다길래 그냥 지 전재산 올인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펜션 한 개당 그건 한 6억씩 들어갔답니다. 건물 짓는데 돈이 꽤 들어간 거죠. 말 그대로 땅값 제외하고. 근데 여기가 원래대로 따지면은 명당짜리래.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명당이 그렇게 없습니다. 인자는 진짜라고 명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중간도 못 가는 그런 명당들이 대부분 다. 네. 진짜로 좋은 명당은요, 돈 많은 분들이 이미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 강원도 산속 같은 경우는 명당이라기보다는 유배지에 가까워요. 거의. 그래서 명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을 깎은 건 아니에요. 일종의 평지 같은 곳인데 산은 산인데 제가 아침에 도착했을 때 진짜 전망은 죽여주더라고. 눈도 좀 와가지고 조금 올라가기 힘들게 됐었는데 근데 첫날부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부산 내려왔죠. 내려갔고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보안 겸 관리. 근데 예약 손님이 딱 2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진짜 가족 단위예요. 한 6명 정도. 나머지 한 팀은 이게 펜션이 제가 알기로는 한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거다 보니까 최소 5명 이상이 와야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딸랑 2명만 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풍채가 범상치가 않아요. 얼핏 보면 일반인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어투를 들어보면 당집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옆에 남자분은 보조하시는 분 같고 여성분이 무당이 뭐 행색은 완전히 좀 세련되는 그런 행색인데 그 눈빛이랑 있거든요. 저도 이제 촉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눈빛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무당인지 사람인지 일반인인지 분간이 간단 말입니다.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오니까. 그 두 팀이 와서 일단은 세팅을 해주고 그러면 먹거리 같은 거 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저녁이 됐어요. 처음에 가족팀은 이제 불멍 때린다고 밖에서 모닥불 태워가지고 불멍하고 계시고 장작에 이제 장작 태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두 번째 팀이죠. 지나가 와서 갔습니다. 그쪽 펜션을. 그 분들이 구했던 펜션이 가장 위에 있던 곳이었어요. 아, 예.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비싼 곳입니다. 대충 1박 2일 머무는데 그다 한 80만 원 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쪽을 대여를 하신 분이 이제 콜이 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콜을 할 리는 없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콜을 했겠지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 남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팁을 드릴 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혹시 이 땅을 누구한테 샀는지 아시냐? 저는 모른다. 나는 지금 이거 일종의 대리인이고 그냥 관리식이라서 그냥 올라와 있던 것뿐이고 원주인은 부산 내려갔었는데 그분이 오셔야지가 그거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당신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네. 단지 그냥 나는 일당직이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 여기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분이. 인제 하루 됐습니다. 하니까 혹시 올라오실 때 별다른 문제는 어떤가요? 라고. 솔직히 의심가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있나? 솔직히 내가 봤을 땐 명당짜리라는 소리까지 들었었고 그리고 무덤부터 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 근데 뭐 이장이나 이런 거는 깜깜하게 다 했으니까 그 사람 상황 절대로 미비하게 할 사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은 말 중에 절반만 해줬어요. 내가 들은 말은 이 자리가 명당자리라서 장사하기 좋은 자리다 라는 얘기는 나 들었다. 근데 그 위에는 난 모르겠다 하니까 대뜸 그 일정을 늘린대요.
비용이 어마무시한데 일정을 3박 4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약 차트를 보니까 다행히 그 집이 예약자가 없어요. 딴 집들은 띄엄띄엄 1박 2일로 오시는 분이 많았고 이쪽만 1번 산장만 예약팀이 없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그래가지고 원 사장하고 통화를 했죠. 여기 연장을 하신다는데 어쩔까요 하니까 그러면 결제 받고 연장시켜드리면 됩니다 하면서 그래 끝났어요. 그리고 새벽 한 3시쯤에 1번 아까 가족팀 같은 경우는 그 추운데 새벽까지 거기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사놨던 술이 다 올인이 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은 한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들어가시고 5시쯤 되니까 그 여성분이잖아요. 1번 팀의 여성분. 오. 두 분이 오셨다는 그분. 그 여성분이 제가 지금 자려고 하는 방이 옆에 창문이 있는데 여기 창문 쪽이 땅 떨어지란 말입니다. 얼핏 봤는데 그 여자예요. 근데 그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공중이 공중 말 그대로. 사람이 그것을 걸어다닐 수 있는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내를 보면서 싹 지나가더라고. 아 역시 강원도는 올 곳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야 머리가. 내가 아까 봤던 여성분 얼굴이 들이는 걸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자. 그냥 보긴 봤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사실은. 모른 척하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현관문에 똑똑똑 하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 여성분이. 네. 옷은 잠바 다 입고 이렇게 계시고 제가 분명히 창밖으로 봤을 때는 흰색 소복이었어요. 그걸 보고 순간 내정지가 왔죠. 아니 설마 그 사이에 옷을 갈아입고 왔을 리가 없는데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아저씨 밤전에 얘에서 뭐 안 봤어요? 이런 거. 뭐 본 게 없는데요 저는. 근데 아저씨 얼굴을 보니까 좀 놀란 얼굴이던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자다 일어나면 다 놀라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뭐 어차피 여기는 내 집도 아니다 보니까 뭐 손님이 들어온다는데 오자겠어요. 들어오셔서 이제 커피 한잔 타드리고 앉아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원래 이 땅이 자기 집안 땅이었대요. 집안 땅. 그러니까 선산 묘터랍니다. 선산 묘터인데 지금 이게 누군가가 팔았는데 일단 명의 자체는 자기들끼리 아닌 게 맞대요. 근데 제3자가 팔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 팔았던가 둘 중 한 개인데 확인이 안 된대요. 전혀. 이분들은 국내에 안 사시고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건 아마 합법적으로 다 구매를 했을 건데 불법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펜션을 지어도 허가가 안 나올 건데 다 허가가 나오지 않았냐.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펜션 지은 거 갖고는 별 문제가 없대요. 묘이장을 어디로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묘이장 할 때부터 자기들 집안 사람들 꿈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내 집 부순다면서. 꿈에 나온 당사자 어르신이 내 집 부순다고 꿈에 나왔대요. 그래서 나는 미신 안 믿는 척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개똥꿈이죠 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 얼굴 딱 보더만 아저씨도 기센 사람이고 웬만하면 한씩 볼 건데 이러면서 전 보는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줌마가 계속 나보고 시침이 뗀다고 막말하는 거예요. 이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아우라 하세요. 나 자야 되니까 이제 자야 되고 아침 되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지금 죽을 마시고만 계속 이런 식으로 와서 시비 거시면은 비용을 더 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휴게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휴게 시간 방해를 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치 않은 일을 했으니까. 이래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은 아까 그랬죠. 당일까지 포함해서 총 4박 5일, 4박 5일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 첫날은 지나가고 아침에 11시 반쯤에 가족팀들 체크아웃 하시고 청소 다 하고 다 끝나고 보니까 오후 2시였어요. 오후 2시에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딱 갈기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제 뒤통수가 따끔따끔해요. 뭐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주시하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누가 내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뭐지 하다가 뒤로 돌아보면 없고 또 뒤로 돌아보면 없고 하다가 세 번째 뒤로 딱 돌아오는데 아줌마가 탁 서 있는 거라. 우장 아줌마가. 자기도 이제 커피 한잔 달라는 거예요. 달라니까 줘야주면 커피 한잔 딱 타고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본래 신기 있는 무당이다. 정식 무당이 맞다. 아저씨 처음에 내 봤을 때 눈빛이 내가 무당인 거를 이미 알아차린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얘기 안 하고 물어봤다는 것 뿐이다. 아저씨도 이미 알지요. 그러니까. 뭐 대충 보면 알지요 답이. 자기가 지금 걱정되는 건 한 가지래요. 지금 여기가 본래 그 터의 기운을 누르려고 묘를 만든 거래요. 본래는. 터가 일반 터가 아니랍니다. 명당은 명당인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명당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무덤터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땅을 많이 밟아놨으니까 좀 그나마 덜한 건데 원래 무덤이 있을 당시에 네. 이 근처에 동물도 안 온답니다. 동물도 근처도 안 들어올란답니다. 그 정도로 좀 기가 있거나 야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찜찜한 구역이죠, 여기가. 그런 구역에 지금 우리가 빠져나가 버리면 아저씨는 혼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부산 내려가는 원주인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틀 전에 혼자 있던 날이었는데 계속 밖에서 누가 창문에 돌을 던지더랍니다. 근데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주위에 CCTV를 봐도 사람이 없는데 돌을 던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바람이 날려서 올 정도면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라는 소리인데 그 정도면 전혀 이제 자기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무시해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누가 막 돌을 던지더라. 파손된 건 아닌데 잠만 잘라 하면 던지고 잠만 잘라 하면 던지고 그래갖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한테 이 땅이 지금 묘가 한 개만 있던 자리가 아니라고 볼래. 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들 명당에다가 묻을 때 지하 2층, 3층 구조로 묘를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요. 밑에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묻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자기들이 기누를 눌려가지고 자기들이 쓰려고 했대요. 이 집안 분들도 좀 조선시대 때부터 역량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씨나 이런 걸 말 못합니다.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인데도 이 땅을 왜 외지인한테 팔았는지, 그리고 여기 위에 제가 집을 왜 지었는지, 그리고 관리자를 딸랑 한 명만 뒀는지, 그게 계속 의문이고 걱정이라, 이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들이 저 땅을 팔았는데 제가 왜 못 팔아오니까 억울해서 아깝고 헛소리 한갑다 이런 말이거든, 솔직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이 엄청 크거든요. 그 정도 산에 들은 평지 땅이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예. 근데 꼴랑 그 집 한 채 6억씩 계산하고 땅 해봐야 평당 100도 안 됐다 하던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억울한 그런 특성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3일 지난 날이죠. 이분들은 잠시 하산하고 저만 혼자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혼자. 뺑뺑 돌면서 산책도 하고 막 힐링을 좀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또 뭐가 생기냐면 네.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 땅 경계로 안 들어와요. 진짜. 옆에서 지켜보기만 지켜보는 거예요. 뛰어오던 멧돼지도 그쪽은 안 들어오더라고. 봐서 내가 직접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 그냥 동작 센서를 때리니까 뭔가 싶어서 가봤는데 이놈들이 바깥에만 그거 딱 경계선에 서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을 보면 막 울 건데 울지도 않고 나만 보고 있는 거야. 이 터가 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네. 그래서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분들 다시 또 올라오셨어요. 뭐 지인을 한 번 더 모시고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총 3명이 왔는데 진짜 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귀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귀신 같은 거는 별거 아닌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요 세 번째 분, 이분이 완전 개쌍빠입니다. 진짜 온 뛰댕기면서 있지요. 소주 뿌려 제끼고 우리 막대기에 불 붙이는 거 있죠. 횃불. 그거 들고 다니면서 뭐 온 전신 쑤시고 다니는 거라. 이게 뭐 귀신이 아닌지 내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대부분 다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불 나거든요. 근데 당연히 불 안 나게끔 이렇게 띄엄띄엄 가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경계선만 딱 타고 가. 무조건 이 사람은. 내가 순간적으로 우리 부산 지인한테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나한테 그런 게 뭐라냐면 그 지금 몇 명이 있는데라는 거예요. 여기 저 사람 혼자 있던데. 아닌데 영상통화에는 4명인데 여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4명이 보인다. 이 빼고 4명이 같이 우르르 몰고 다니더래요. 아닌데 1명인데 저 아이가 저 나무 횃불 들고 좀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저 불날까지 내가 말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말려야 되겠다. 일단 말리고 지금 그쪽에 오신 분들 네가 얘기했던 그 무당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통화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일단 전화기 끄고 뛰어가서 영감제의를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막 뭐라 하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 색깔이 사람 얼굴 색깔이 아니야. 거의 떴어. 혹시 그 비기된 사람 중에도 좀 안 좋게 비기된 분들 그런 사람들처럼 얼굴이 거의 떴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도 아니고. 예. 일단 횃불 뺐고 강조를 뺐고 넘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넘겨뜨렸어. 제압이 안 되니까. 그제서 일러하고 내가 뭐하고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 인간도 좀 신기가 있는 사람인가 합니다. 이래서. 아니 무당이 데리고 왔으니 뭐 그런 사람이겠지. 그 사람 끌고 그 꼭대기 상장까지 갔어요. 이미 2분이 나와 계시더라고. 사장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대뜸 나한테.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역시 부당은 무당인갑다. 시구으면서 그냥 연락처를 주고 나는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저씨도 있으라고. 그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래요. 가장 터에서 위험한 날.
그러니까 내려가서 다치지 말고 요거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장 안에 들어가서 뭐 커피를 또 타먹고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 사람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얘기를 이제 스피커폰 켜서 들었어요. 저도. 이 땅을 누구한테 샀냐면 첫 번째로 자기가 아는 스님한테 샀대요. 스님한테. 이 스님이 알고 보니까 이 집안 터 관리해주는 스님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터를 팔고 사라진 거예요. 네. 이 영감이. 또 다행히 돈은 현재 이 가족분들 명의로 돈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랑이가 안 벌어지게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을 왜 이 사람한테 샀고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부산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네. 부산사장은 자기가 사실은 캠핑을 자주 다닌다. 근데 딱 때마침 그때 한번 올라갔는데 평지가 있길래 그쪽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웬 스님이 뛰어와가지고 말리더라. 그 스님한테 이 땅 내가 사면 좋겠는데 얼마냐. 사실은 여러 번 얘기하다가 안 팔라 했대요. 스님이. 안 팔라 했는데 결국은 이 스님이 거래할 때 본래 이름이랑 다 받는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인적사항을 보다가 그냥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거의 싸게 덤핑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 무당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한 거는 아마도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자기는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팔고 나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묘를 한 개만 이장했냐 아니면 묘를 15개 정도 이장을 한 거냐 이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장 말로는 처음에는 묘를 한 개 팠는데 첫 번째 위에 있던 묘는 이장을 했대요. 그리고 좀 더 파다 보니까 관이 또 나오더래요. 그래 또 밑에 있는 누워 있는 건 또 꺼내가지고 또 이장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팠는데 또 묘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묘가 돼 있는 거지. 지하 3층까지 어찌 보면 건물 지을 때 땅을 파잖아요. 파내고 지지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자리에서만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집은 경계 각쪽으로만 지어버리고 안쪽 짠디 쪽에는 그 짠디만 깔고 더 이상 작업을 안 했대요. 근데 그 무덤이 있던 자리가 정 가운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상으로는 총 3구를 이장을 했으면 됐지 더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할구청이 이렇게 자기들이 신고를 했다 하니까. 근데 이 무당 말로는 저기 앞에 땅에 지금 묻혀 있는 분들만 그 3분을 빼고도 15분인가 더 있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집안 제대로 내려오는 얘기가 자기들은 묘를 쓰면은 무덤 뭐 봉우리를처럼 이렇게 안 해놓고 땅 깊숙이 그냥 그대로 파묻어둔대. 희한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장을 하는 건 처음 봤거든. 나. 그러니까 명장짜리라서 남들한테 티 안 나게 하려고 묘 한 개만 유지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막 뛰댕기고 하니까 빡이 친 거라.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꿈에 나와갖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대. 하다 안 돼서 자기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고 이 땅을 물음으로써 찾아 올라오니까 펜션이 지어져 있더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집은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집이 제일 안전하고 저 아래에 있는 집은 혼자서 저게 숙박을 할 경우에는 미칠 뻔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간간히 귀신도 볼 수 있을 거다. 내 닮은 귀신도 보일 이런 거야. 내가 순간 이 얘기도 놀랬거든. 예. 자기 닮은 귀신을 볼 수 있을 거래요. 순간 내가 이랬거든요. 아저씨 봤죠? 그래. 아줌마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전인가 20분 전인가 내 방 창문에 아줌마 닮은 사람이 지나갔었다. 날 노려보면서 지나가더라. 이게 자기 집안 쪽 완전 조상급 모모래요. 이게 어차피 유전자다 보니까 닮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더 있다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데 묻혀있는 분이 내가 혼자 있으니까 보복하려고 올라왔는데 그 아줌마가 걱정 일이 있어 같이 그때 내려온 거래요. 해코지 나갈까 싶어서. 근데 이 집안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이 몇 명 끼어 있는 거야 또. 그 묘에 묻어있는 분들이 일본 분들이 한 3분 4분 계신데요. 알다시피 한국 귀신과 일본 귀신의 차이점. 한국 귀신은 착한데 일본 귀신은 악랄하다. 제 내피실입니다만은.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무당분이 걱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내가 나갈까 싶어서. 그냥 이제 고맙죠. 고마우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저희 사장님이 요 2분 숙박하시는 거 더 이상 돈 받지 마라 하니까 쉬고 사장님 올라오면 그때 둘이서 합의를 하십시오.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까지는 예약 손님이 지금 한 4팀 남아있으니까 이분 하고 당신 올라오면 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내가 펜션 관련해서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할 거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딘가에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라. 하니까 뭐 여거 어딘지도 모를 건데 뭐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제가 일을 쭉 하는 와중에도 귀신을 계속 봤어요. 오, 예.
진짜 옷이 진짜 옛날 옷이에요. 다 뜯겨지는 옷도 있고 좀 깨끗한 옷도 있고 기모노도 받고. 네. 기모노 귀신은 나를 꼬시려 했는가 모르겠는데 오호. 내가 방에서 봤거든. 예.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잠결에 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야. 옆에.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막 그냥 그날 어차피 술을 좀 많이 먹어갖고 코 골면서 잤는데 아침에 자고 올라니까 옆에 누가 누웠던 흔적이 보여. 침대에. 잠버릇 없거든요. 나는. 딱 한 자리 누우면 끝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옆을 딱 보니까 이불에 누웠던 흔적이 딱 보이는 거야. 그거 보고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자. 다음날 이제 원주인이 왔어요. 원주인이 왔는데 무장군이 원주인 얼굴을 딱 보더니만 사장 이름이나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생년월일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장 얼굴 딱 보자마자 어디 태생이고 어디 성씨고 그 아버지 이름이랑 생일이랑 다 아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니도 어찌 보면 뭔 우리 집에 사람인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부산분이라는 분은 어찌 보면은 부모님이 한 분은 한국 분이고 한 분은 일본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 집안하고 연계가 있는가 봐요. 좀. 그러다만 저 사장이 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왜냐면 개인정보도 안 올라가 있는 정보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서. 내보고 이제 이명씨는 이제 내려가고 일당 바로 입금해 주더라고. 일당 받고 기름값 하고 해갖고 난 내려왔죠. 예.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인간이. 왜냐면 그 펜션토 내가 알기로는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제 예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도 사라졌더라고. 오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큰 돈을 받아갖고 접었던가 아니면 뭐 지하라 하겠지 뭐. 참. 강원도 산짜리는 진짜로 놀러 가더라도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강원도 쪽이 익명님 이야기에서 뭐 안 나온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도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섬뜩한 이야기였네요. 희한하게 보면 이런 것만 난 걸려요. 뭐 돈은 되는데 예. 강원도는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뭐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 그런 경우는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뭐 진짜 가시는 곳마다 추울 때는 더 가기가 생기면 싫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오늘 그래도 익명님께서 이렇게 시들무에서 산장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예. 네. 야,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영화 뭐 파묘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일단 묘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산소탈, 뭐 묘바람, 또 뭐 이런 뭐 첩장, 뭐 여러 가지 경우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시들무에서도 묘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진짜 파묘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파묘가 나오기 전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채널에. 그래서 혹시라도 나 묘에 관련된 이야기 좀 좋아하는데 하면 뭐 돌비 무덤, 뭐 이거 좀 이상한데 돌비 무덤 아니면 뭐 돌비 묘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